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재테크 매거진 부동산이 답이다 진행의 강주리입니다. 자,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역세권 개발 구역이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역세권 개발 사업은요, 철도와 그 주변을 조금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개발을 통해서 다양한 시설들을 갖춘 복합 공간으로 조성하는 사업을 일컫는데요. 교통 여건이 좀 개선이 되고 기반 시설까지 갖춰지기 때문에 항상 좀 관심이 집중되는 곳이라고 하니까 놓치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재테크 매거진과 함께 하면서 다양한 정보도 얻어가 보시기 바랄게요. 참여하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는요, 오늘 함께 하실 분도 바로 이어서 만나보셔야겠죠. 알에셋 자산관리의 조민기 이사, 이민주 이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두 분 모두 오늘 다양한 이야기 좀 기대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 사연을 일단 또 만나보셔야 솔루션을 내려보겠죠. 첫 번째 사연 바로 만나보시죠. 지방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주부입니다. 평소에 저는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은데요. 특히 5월 6일 정부에서 발표한 주택공급 정책을 보면서 더 고민이 많아졌습니다. 이번 정책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면서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전문가님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사연 보내주신 대로 5월 6일에 주택공급 정책이 발표가 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정책이 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이 이야기와 함께 솔루션도 바로 내려보겠습니다, 이사님. 네, 여러 가지 코로나19로 우리 국민 여러분들 상당히 좀 어렵고 또 힘든 시기라고 생각이 되는데, 자, 이럴 때 또 정부에서 여러 가지 부동산 정책, 특히 규제 정책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과정인데, 자,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투자 솔루션에 대한 부분 제시를 좀 해드리고 하겠는데, 자, 이 사연자분 일단 사례를 좀 보시면, 자, 지방에 거주를 하시는데, 자, 요번 5월 6일 날 이 주택 공급 기반 방안이라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아무래도 이 주택 공급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좀 더 호재거리가 되지 않을까라는 분들도 좀 있겠습니다만, 자, 그래서 이런 정책에 따라서 투자 방향이라든가 투자 시기 이런 부분들이 좀 고민이 되시는데, 자, 이분 같은 경우 예산 한 10억에서 한 12억 가지고 좀 운영을 할 계획을 갖고 계신 분 같아요. 자, 그래서 이분에 대한 이 투자 솔루션 한번 제안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근본 5월 6일 날 이 수도권 이 주택 공급 기반 방안이라고 하는 정책을 발표를 했습니다. 자, 실제 정부에서는요, 자, 지금 어쨌든 부동산, 특히 아파트라든가 주택의 가격이 가파르게 상승을 하다 보니까, 자, 이 부분을 공급으로 조금 더 완화를 좀 시켜보겠다라는 취지인데, 자, 실제 지금 연 20만 호 기준으로 안정된 공급을 하면 주택에 대한 여러 가지 상승이라든가 투기 열풍이 좀 더 줄어들지 않겠냐라는 취지입니다. 자, 그런데 이 공급 자체가 순수한 공급이면 상당히 좀 좋은데, 자,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이제 공급이 약간 좀 편법, 우리가 편법이라는 얘기는 방향이 이제 정식 방향이 있고요. 약간 사이드로 가는 이제 그 방향들이 있는데, 자, 그 중에 도심 내에 공급되는 방안으로 보면, 자, 요즘 이제 투자, 특히 서울권이라든가 이 역세권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좀 반가운 소리가 좀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자, 그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가 이 공공성을 강화한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좀 들 수가 있는데, 자, 이 중에서는요, 소규모 정비, 특히 가로주택 정비 사업하고요, 역세권 민간기업이라고 하는 바로 요 민간 사업에 대한 부분, 이 두 가지가 실제 이 소규모 투자하시는 분한테는 상당히 강점이다. 결국은 투자에 메리트가 있다라는 정책이고요. 자, 이 유휴공간 정비 및 재활용에 대한 이 방안에서는요, 준공업, 서울 지역 안에서도 준공업 지역이 있는데 이 안에 충분히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들, 특히 그래서 이 부분도 좀 공략을 해주시면 되고, 자, 여기에 하나가 더 있다면 역세권 안에 오피스 공실들 같은 상가라든가 이런 공실되는 걸 많은 거를 1인용으로 공공임대 쪽으로 좀 전환하겠다라는 이런 취지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조금만 더 이제 확대 좀 이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역세권에 대한 부분을 보통 250m 이내를 역세권이라고 보는데, 자, 정부에서 이번에 발표했을 때에는 250m보다는 조금 더 넓은 350m, 그러니까 100m를 더 확장을 해서, 자, 이 안에 있는, 자, 주거지역 같은 경우에는, 자, 준주거지역이라든가 이런 용도지역을 상향을 시켜서 개발에 더 완화를 주겠다. 그래서 이 충분히 역세권 주변에 있는 부동산을 보유하고 투자하신 분 같은 경우엔 상당히 메리트가 있다. 이 부분을 좀 얘기 드리고요. 자, 도시규제 완화라고 해서, 자, 실제 용적률 완화를 통하고 용도 지역을 상향을 하는 부분이, 자, 기본적으로 부동산의 투자의 메리트 가장 기본 원칙이거든요. 용도 지역 상향은 2종 주거를 3종 주거로 상향을 해주거나 또 주거 지역을 준주거 지역으로 상향을 시켜주기 때문에, 자, 이 부분이 무엇으로 연결이 되냐면 건축 면적이 아니라 바로 용적률에 의한 층고, 위로 더 많이 지을 수 있다 보니까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근데 여기에 이제 제한 하나 둔 것이, 개발은 하되 일부지만 기부 체납을 좀 해야 된다라는 이런 부분이 좀 있는데, 자, 그래도 상당히 투자에는 메리트가 있는 부분이고요. 자, 요즘 다중주택 통건물 투자를 하신 분들 입장에서, 자, 이제 건축 규제 완화까지도, 자, 이제 손을 대고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요, 상당히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놓고 보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 기준의 바닥 면적 330제곱미터, 그리고 3계층, 3층까지만 허용이 됐던 것이, 자, 지금 660제곱미터에서 최소 4계층까지 더 확대가 되기 때문에 그만큼 다중주택에 대한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라는 얘기는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결론으로요. 솔루션을 좀 제안을 하다 보면 이제 가장 큰 부분이 결국은 정책인데, 그 정책 중에서도, 자, 이 규제 정책인데 과연 이 부분을, 첫 번째가 바로 세금입니다. 자, 세금 부담, 요번에도 다행스러운 게 하나가, 이 보유세가 원래는 이제 종부세 기준으로 보면 원래 올해 법이 딱 돼야 되는데, 요게 내년으로 1년이지만 조금 더 유보가 됐기 때문에 그나마 뭐 공시지가 지금 상승이 돼가지고 뭐 종부세라든가 좀 세금이 많이 좀 더 내시는 분들 참 안타까운데, 원래 올해 또 법이 개정이 돼서 세율이 더 올라갔다 그러면 아마 세금 폭탄 또 맞았는데, 다행히 이게 이제 내년 2021년도 1년 좀 유예가 됐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부동산에 투자하실 때는, 자, 절세되는 부분 꼭 검토를 해줘야 되고요. 자, 요거 규제 대상 지역인데, 자, 이거는요, 요번에 또 하나 정책 5월 11일 날 또 하나 나왔죠? 자, 아파트 특히나 분양 기준으로 전매 제한. 자, 이게 이제는 수도권 기준으로, 옛날에는 서울권 기준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정부 기준, 그 정책 기준으로 보면 바로 서울 인접해 있는 수도권뿐만 아니라 지방권까지도 전매 제한. 이제는 6개월이 아니라 준공시까지 봐야 되는 부분. 그러다 보니까 투자 지역을 서울시 기준으로 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이제 전국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상당히 이 부분도 좀 더 심혈을 기울여야 되는데, 자, 제가 볼 때 이제 틈새 시장을 놓고 보면, 자, 지금 분명히 5월 6일 날 발표한 주택 공급 바로 이 기반 방안을 놓고 보면 틈새 시장은요, 바로 똘똘한 한 채, 그러면서도 서울권, 지방권보다는 서울권의 역세권 기준으로 들어가시는 바로 상품, 똘똘한 한 채, 당연한 얘기지만 이 통건물 위주로 가시라는 좀 전략을 제안해드리고, 자, 투자 시기는 지금 이게, 자, 발표는 했습니다만 실제 보통 한 6개월 정도의 유효 기간이 있거든요. 자, 그럼 투자 타이밍은 지금부터 6개월 이내에 들어가시는 것이, 정부 정책의 역세권 이런 활용, 민간 기업들 개발 들어가는 부분은 보통 1년 이내에 보통 들어가기 때문에 타이밍상으로도 지금 들어가시는 게 맞다. 그리고 자금이 지금 한 10억대에서 한 12억, 15억대 정도 되니까 지금 정도에는 이런 틈새 상품으로 들어가시라는 결론을 좀 내드리니까 요런 좀 잘 보시고요. 정책 계속 변화가 됩니다. 자, 이럴 때 조심스러운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시는 바로 이런 전략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새롭게 발표된 정책이죠. 주택 공급 정책에 대해서 좀 살펴봤고요. 그리고 그에 따른 이 투자를 좀 저희가 살펴봐야 되잖아요. 가이드라인 일단 잡아봤으니까 이번에는 솔루션 픽을 또 만나보셔야겠죠.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솔루션 픽 김수연입니다. 5월 6일에 발표된 주택 공급 정책에 따라서 어떻게 투자하면 좋을지 고민이 많으신 사연자분의 사연이었습니다.
솔루션픽을 통해서 알맞은 투자 전략을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성북구로 왔습니다. 이 성북구 상월곡동인데요. 성북구 상월곡동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먼저 동부권의 최대 뉴타운이죠. 장위 뉴타운의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면서 주변 환경이 앞으로도 더 좋아질 것으로 예상되고요. 주변에 카이스트, 고려대, 경희대, 시립대 등 대학의 주변 대학교들이 밀집돼 있어서 풍부한 임대 수요 역시 예상이 됩니다. 또한 종북 횡단선, 동북성 등 다양한 도시철도망 구축이 예정돼 있어서 미래 가치까지 역시 두루두루 갖춘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관련 부동산 정보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위치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아주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고요. 유형은 다중주택입니다. 현재 이 지역의 시세는 20억에서 21억 원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성북구 상월곡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지역은 서울에 위치한 성북구입니다. 그중에서도 상월곡동에 위치한 다중주택이라고 하는데요. 일단 주변에 어떤 것들이 좀 배치가 되어 있는지 이 위치부터 한번 자세히 분석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주변의 입지를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지하철 6호선 상월곡역에서 도보 1분 거리에 있는 초역세권 입지입니다. 인근에는 동부 간선도로와 북부 간선도로, 또 내부 순환도로 등 도로를 편하게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볼 수 있고요. 바로 장위 뉴타운하고도 인접해 있습니다. 또 주변에 보면 북서울 꿈의 숲을 비롯해서 청량 근린공원, 또 오동공원, 주변에 녹지 공간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변 환경이 매우 쾌적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뿐만이 아니라 본 물건지 주변으로는 약 10여 개의 대학이 위치해 있습니다. 동덕여대를 비롯해서 고려대나 한국외국어대, 경희대 등 다양한 대학들이 있기 때문에 임대 수요가 아주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생활 인프라적인 면에서도 살펴보면은 현대백화점이나 롯데백화점을 비롯해서 이마트, 홈플러스 등의 대형 마트가 입점이 돼 있고요. 그 외에도 북서울 꿈의 숲 내에는 그 아트센터 등이 있어가지고 그 문화와 어떤 그 힐링을 할 수 있는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 역세권과 학세권 또 습세권을 모두 갖춘 그런 우수 입지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뭐 정말 많은 걸 갖춘 입지인 것 같습니다. 일단 그리고 주변에 좀 장위 뉴타운이 있기 때문에 개발이 한창 좀 진행이 되고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다면 자연스럽게 그 뒤에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도 좀 있을 것 같거든요. 자, 투자 결정 포인트 한번 정리를 좀 해보고 갈게요. 예, 말씀하신 것처럼 그 장위 뉴타운, 서울 동부권의 가장 큰 규모로 진행되고 있는 그런 뉴타운 개발 사업인데요. 본 물건지 바로 옆에는 장위 뉴타운 15구역과 인접해 있습니다. 작년 12월에 서울시 상대로 해서 정비구역 해제 무효 소송에서 승소를 했기 때문에 이 지역에 대한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또 주변에는 광운대 역세권 개발과 또 GTX 신호선 개발 계획까지 앞두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발전을 기대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홍릉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도시재생 뉴딜 사업과 연관해서 지금 한참 도시 혁신 사업으로 진행 중인데요. 정부가 지난해부터 바이오 헬스 사업을 국가의 미래 신성장 동력 사업으로 육성하겠다는 의지를 강력하게 내비치면서 각 지자체마다 이 바이오 클러스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는데요. 이 바이오 사업이 제대로 자리를 잡는다면은 지역 내 경제 활성화는 물론이고요. 또 양질의 일자리까지 창출할 수 있는 그런 대규모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 홍릉 일대의 바이오 클러스터 사업 또한 이렇게 첨단 의료기기 사업으로 개발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마지막 세 번째 가장 큰 개발 호재라면은 바로 교통 호재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강북의 9호선이라고 일컬어지는 그 강북 횡단선 개발 사업이 있는데요.
양천구 목동에서 동대문구 청량리로 이어지는 그런 강북 횡단선으로 통해서 강남북의 균형 발전을 꾀할 수 있겠고요. 그동안 철도 교통으로 소외된 지역까지도 혜택을 줄 수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노원구 상계동에서 왕십리까지 이어지는 동북선뿐만이 아니라 동부 간선 지하 사업과 그 외에도 GTX C노선 사업 등 다양한 개발 사업들이 있는 그러한 개발 호재가 풍부한 지역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이 포인트 좀 하나하나 잘 짚어서 좀 풀어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으니까요. 잘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북구 상월곡동 만나보고 계시잖아요.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세우시면 좋을지 시세까지 한번 만나보겠습니다. 예, 본 물건은 지상 4층 총 18세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매매 금액은 20억에서 21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임대보증금 3억 4천만 원에 월 833만 원으로 현재 임차가 맞춰진 상황입니다. 대출은 7억 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을 하신다면은 실제 투자 금액은 9억 6천만 원에서 10억 6천만 원 정도로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는 그러한 물건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역 실투자 금액까지 저희가 꼼꼼하게 짚어보셨는데 혹시 더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주저마시고 전화 한 통이면 됩니다.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전화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저는 서울시 구로구에 거주하고 있는 50세 자영업자입니다. 최근 코로나로 인해 자영업에 대한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안정적으로 연금처럼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투자를 고민하고 있는데요. 특히나 절세와 관련해서도 궁금한 부분이 많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두 번째 사연은 50대 투자자분이신데요. 자영업을 하고 계셔서 요즘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안정적인 투자를 만나보고 싶다고 하십니다. 거기에 절세까지 좀 보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이사님? 네, 일단 뭐 사연자분의 이 사연 내용 일단 한번 리뷰를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서울에 거주를 하고 계신데 자, 지금 자영업을 또 하고 계시네요. 뭐 여러 가지로 지금 코로나19 때문에 상당히 좀 힘들 거라고 생각이 좀 됩니다. 뭐 역시나 자영업 좀 한계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좀 부동산 쪽으로 해서 안정적인 연금형과 같은 투자로 지금 고민을 좀 하고 계시고 뭐 예산이 지금 한 6억에서 한 7억 정도 되신다고 하니까 뭐 규모로서는 좀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결론은 자산 운영뿐만 아니라 또 어떻게 하면 요즘 또 부동산 세금이 점점점 강화되고 있는 시기다 보니까 또 절세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하면 좋을지 자, 이 부분에 대한 솔루션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뭐 자영업자 이거는 뭐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지금 현재 드러나 있는 상황이고 또 통계치적으로 놓고 보더라도 자, 요즘 뭐 조금 그 월급 이 근로 생활을 하시는 분들도 조금 위기감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 가지 경기가 안 좋아져서 또 실직하시는 분들도 많아지다 보니까 솔직히 이 자영업자만의 문제도 아니고 이 근로자만의 또 문제도 아니고 전반적으로 지금 경기가 다 이 소득이 점점점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불안한 건 사실인데 더 불확실한 거는 바로 이렇게 직접 자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단순하게 불황이라는 얘기를 떠나서 뭐 장사가 안 되니까 또 폐업도 증가하고 결국은 또 임대료를 내서 그만큼의 또 이 자산 운영이 돼야 되는데 실제 쉽지가 않거든요. 자, 이러한 상황에서 보통 이제 부동산을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그러면 제가 항상 이제 원칙 얘기를 꺼내는 것이 바로 이렇게 투자 포인트를 무엇을 보고 결정을 해야 되느냐. 자, 이거 지금 상식적인 내용인데 당연히 입지가 우수해야 되고 수익적인 게 있어야 되고 희소성도 있어야 되면서 미래가치 있어야 되는 거. 자, 이게 이론적으로는 아주 퍼펙트합니다. 자, 그런데 이걸 맞추려고 그러면 자, 이런 걸 선정하는 게 어렵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이러한 거를 맞춘다 하더라도요.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수익이 우리가 상당히 방향을 정할 때 자, 우리가 보통은 뭐 이왕 갖고 있는 거 나중에 돈을 이만큼 차익을 벌겠다. 나는 매달 임대소득을 벌겠다. 나중에 내가 거기에 들어가서 내가 직접 장사를 하든 자영업을 해서 매출 소득을 하겠다. 자, 이게 다양한데 자, 이 다양한 거를 전부 욕심을 내실 수가 없습니다. 현재는 자영업을 하시니까 매출 소득으로 충분히 수익이 벌으셨는데 자, 이 부분 이쪽으로 전환을 하시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솔루션을 갈아타는 전략은 바로
임대소득이 나오는 쪽으로 전략을 갈아타시다가 자 여기에 중복적으로 가는 것이 그럼 향후 5년이고 7년 뒤에는 최소한도 30% 50% 정도의 차액은 벌겠다라는 바로 이런 부분으로 가야 되는데 자 여기에 이제 포인트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 바로 규제인데 자 이게 지금 자영업은 주로 상업용 쪽으로 들어가시니까 문제가 없습니다만 자 상업용은 여러 가지 변동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불안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한 쪽은 저는 이제 주택 쪽 안에서도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는 이 보통 이 통건물 위주를 좀 많이 제안을 드리는데 결국 이 위주는 뭐냐? 정부에서 때리는 세금과 규제를 어느 정도는 탈피해가는 쪽을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이 안에서는 당연한 얘기지만 현금 흐름, 내가 지금 매출로 해서 돈을 못 벌기 때문에 부동산을 통해서 한 달에 얼마라도 단 300만 원이라도 월급처럼 받는 쪽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아시겠지만 세금까지 너무 중복으로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줄여주는 방법을 찾아드리겠다는 거거든요. 자, 제가 이게 지금 사진을 좀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현재 투자가 들어가고 있는 이 상품 유형들입니다. 자, 이 안에는요, 주택 안에는 아시는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하시는 아파트. 자, 아파트도요, 분양하는 물건이 있고 기존에 매수하시는 기존 물건이 있거든요. 자, 그런데 요번에 분양하는 것도 아시지만 분양권이나 이런 걸 해서 전매로 해서 많이 투자들 하셨지만 지금 요번에 5월 11일 이거 분명히 또 전매 제한 또 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서울권이 아니고 바로 수도권 그리고 지방의 도시권들은 이제 전부 전매 제한 다 들어가 있습니다. 결론은 분양권 이제 투자해서 상당히 수익 내기 조금 어렵거든요. 자, 그렇다고 해서 아파트도 지금 다주택자 걸리고 여러 가지가 지금 뭐 종부세부터 해서 상당히 걸립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도 솔직히 지금 제가 아파트 쪽은 조금 빼놨는데 자, 단독주택 안에서도 제가 항상 따지는 부동산 중에 이 복합 부동산이라고 합니다. 복합 부동산은 뭐냐면 토지와 플러스 건물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자, 우리가 토지 투자하고 건물 투자하고는 별개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지금 절세 전략과 현금으로 만들어내는 건 바로 이 건물 쪽에서 뽑아내는 거거든요. 자, 토지는 가볍게 가는 것이 5년 뒤에 얼마의 시세 차익이 되느냐 이 컨셉으로 가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주로 가는 게 역세권으로 간다라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방권이 아니라 가능하시면 서울권의 역세권으로 들어가라는 얘기를 제가 반드시 얘기를 드리는 거고 자, 그 중에는 단독주택도 토지와 건물이 있고 근생건물도 토지와 건물이 있고 바로 이러한 다중주택이라든가 우리가 보통은 주택으로 임대 놓는 바로 이런 통건물도 토지와 건물이 있는데 자, 이런 유형별로 놓고 보면 결국은 이게 대부분 보면요 주택으로 따져도 이게 1주택입니다. 자, 여기에서 말하는 다주택자가 되는 거는 공동주택으로 들어가는 건 다주택자가 되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바로 이런 건물과 토지 안에는 다주택자로 들어가는 상품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다주택자로 들어가는 상품에는 조심하시라는 얘기를 드립니다. 안 그러면 세금 절세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솔루션 제안해 드리는 거는 바로 이렇게 자, 초기에 지금 단독주택을 투자하시는 분 나쁘지 않습니다. 이유는요, 바로 한 2년, 3년 이내에 바로 이렇게 또 이렇게 변화를 줄 수 있는 상품에 대해서는 분명히 투자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가 있게 마련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 이 솔루션을 좀 보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내가 이 단독주택 하나 갖고 있으니까 나가 이거 30년, 40년 거주하다가 그때서 팔겠지. 아닙니다. 자, 부동산은요, 투자에 대한 상품으로 놓고 보면 변화를 주라는 얘기를 제가 꼭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 단독주택을 갖고 있는 분들이나 향후에 또 단독주택이 아니라 이런 근생건물 갖고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보유하는 기간 동안에는 최대의 효율성, 특히 현금 흐름 만드는 임대수익 창출하시다가 이렇게 변화를 주면 충분히 자산가치 되고요. 현금 흐름 가능하며 동시에 1주택 기준으로 만드시는 거기 때문에 세금 절세 반드시 확보된다는 점 강조드리니까 이런 점 꼭 명심하시고 투자하는데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명쾌한 솔루션이 됐으면 좋겠는데요. 일단 투자 포인트 한번 짚어봤는데요. 사실 이론과 실전은 굉장히 또 다르다라고 이사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사님께서 솔루션이 더 명쾌하게 느껴지고 시청자분들께서도 저희를 믿고 사연을 보내주시는 게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계속해서 솔루션 픽도 바로 만나볼게요. 네, 연금형 투자뿐 아니라 절세 전략까지 이 모든 것을 다 갖춘 부동산은 흔치 않은데요. 하지만 이번에도 솔루션픽에서 알맞는 지역과 부동산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울시 금천구로 왔습니다. 금천구 시흥동인데요. 금천구 시흥동은 주변에 업무단지가 많아서 일자리가 굉장히 풍부한 지역이고요. 그리고 현재 부동산 저평가 지역이라는 아주 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신안산선 개통이라는 대형교통 호재 또한 예정돼 있어서 미래가치 또한 기대되는 지역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관련 부동산도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연자분에게 맞는 추천 유형은 상가주택인데요. 위치는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를 위한 주택뿐 아니라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습니다. 현재 시세는 약 13억에서 13억 5천만 원 정도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서울시 금천구 시흥동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은 금천구네요. 주변 인근에 보니까 역시나 역이 있습니다. 1호선 금천구청역이라고 하고요. 역세권이라고 합니다. 입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예, 시흥동에 위치한 상가주택입니다.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유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지하철 1호선 금천구청역에서 도보 6분 거리에 위치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추후에는 신안산선 시흥사거리역까지 예정되어 있고요. 그 시흥사거리역에서도 도보로 이용 가능한 그런 입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금천구청역으로 보면은 금천구청과 보건소 또 금천경찰서 청사까지 그 금천구의 중심 행정타운으로 자리 잡을 수 있는 그런 입지고요. 주변에 한울중학교나 신흥초등학교, 시흥초등학교, 문일중고처럼 학군이 다양하게 형성이 돼 있어서 그 자녀들과 함께 그런 어떤 교육에 관심 있는 분들이 실거주하기에 유용한 그러한 입지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관심 있어 하시는 부분일 텐데요. 주변에 가산 디지털 단지나 구로 디지털 단지, 또 지밸리를 비롯해서 광명 재정비 촉진 지구, 또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개발까지 예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대규모 업무 단지로 인해서 이쪽 업무 단지에 종사하는 그 젊은 직장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그런 직주 근접이 입지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자, 직주 근접을 큰 장점으로 꼽아주셨어요. 아니나 다를까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주변에 가산과 구로 디지털 단지가 있습니다. 이러면은 뭐 수요가 굉장히 좀 많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뭐 앞으로도 개발 예정돼 있는 것들이 많다고 하셨거든요. 어떤 것들인지 한번 들어볼까요? 네, 금천구 하면은 서울 지역 중에서도 서울 지역의 25개 자치구 중에서 저평가된 대표 지역 중에 하나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지금 이 금천구 지역의 그 신안산선으로 인해서 이 지역 자체가 굉장히 떠들썩했습니다. 신안산선은 작년이죠. 19년에 착공을 해서 2024년에 개통 예정으로 있고요. 서울 여의도에서 안산 한양대까지 이어지는 그런 노선입니다. 금천구 내에는 독산역과 시흥사거리역 또 광명역이 해당이 되겠는데요. 벌써부터 신안산선 착공 소식만으로도 인근의 부동산 가격이 대폭 상승한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신안산선은 GTX와 더불어서 신골드라인이라고도 일컬어지고 있는데요. 이제 개통이 되면 그때는 또 이런 교통 개선과 함께 지역 집가가 대폭 상승할 수 있다는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서부 간선도로 지하 사업도 있기 때문에 이 지역의 그 교통망이 매우 편리해진다는 것을 볼 수 있겠고요. 최근에 어떤 부동산 시장의 가장 주요 흐름이라면 이 교통 호재 부분을 무시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가장 큰 호재거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개발 사업들을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주변의 공급 부대 이전으로 인해서 이 지역에는 첨단 산업 단지가 개발될 예정이고요. 또 금천구청 그 인근으로 해서 미니 신도시급의 그 롯데캐슬 골드파크가 있습니다. 이 롯데캐슬이 들어옴으로 인해서 이 주변이 많이 정비가 되고 또 부동산 가치 상승까지 그런 견인차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향후에도 옛 대한전선 부지 개발이 앞두고 있고 이 지역에는 800병상 이상의 어떤 종합병원과 또 공동주택을 복합 개발할 예정으로 있기 때문에 이 지역적인 가치가 매우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또한 광명 시흥 테크노밸리 조성 역시도 빼놓을 수 없는 부분인데요. 사업비 2조 4천억 원이 투입되는 대규모 개발 사업인 만큼 앞으로 향후에 금천구의 어떤 미래는 매우 밝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교통 호재도 탄탄하고요. 그리고 진행되고 있는 사업도 굉장히 좀 탄탄한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렇게 미래 가치가 좋은 곳을 좀 접근하려면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지 시세까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네.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투자자분들이 가장 선호하는 금액대도 그렇고 유형도 그렇고 딱 어울린 맞춤의 그런 물건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1층에는 상가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주택 7실, 총 4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재 시세는 13억에서 13억 5천만 원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보증금 8억 2천에서 3천만 원, 현재 월 70에서 80만 원으로 지금 임차가 맞춰진 상태이고요. 이런 보증금과 대출을 같이 활용을 한다면 실투자 금액 4억 7,500에서 4억 8,500만 원. 그래서 5억 미만으로 투자할 수 있는 그러한 상가주택이라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네, 저희 서울시 금천구 한번 분석해봤습니다. 혹시 더 궁금하신 사항은요. 02-3153-2594번으로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저희 다음 사연도 바로 만나볼게요. 인천에 거주하고 있는 55세 임대사업자입니다. 저는 현재 오피스텔 5채와 상가 3호를 보유하면서 임대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앞으로 부동산 시장의 변화와 규제가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포트폴리오를 변경해야 되는 건 아닌지 걱정이 됩니다. 순환 주기와 어떻게 진행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습니다. 네, 이번 사연은요. 55세 임대사업자십니다. 그래서 그런지요. 부동산의 지식이 좀 해박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자, 포트폴리오 변경을 해야 되나 고민 있으신 것 같죠, 이사님? 어떻게 하시면 좋을까요? 네, 자 이분 같은 경우도 일단 사례 정리부터 해드리면서 솔루션 제안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 지금 인천에 거주를 하시면서 현재 임대사업자로 지금 현금 흐름은 좀 많이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현재 보면 오피스텔 5채 그리고 상가 3개를 갖고 매달 연금형처럼 아마 임대 수익을 좀 받고 계신데 역시나 임대 수익 현금으로 만드는 건 잘 하셨을 수는 있지만 향후에 계속 유지를 하실 건지 이게 어떻게 이제 포트폴리오 변경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해 하시는 것 같아요. 현재 이런 부분들 다 따졌을 때 예산 한 15억 원 정도 가지고 어떤 전략을 가지고 하면 좋을지 이런 부분에 대한 궁금한 것이 있으신 분 같은데 자, 일단 솔루션 제안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보통 이제 부동산 하면 여러 가지 타입 특히나 이 설정하는 방향들이 좀 다르거든요. 자, 그런데 보통 일반적으로 부동산 하면 수익을 창출하는 부분. 그러니까 우리가 임대 수익형이라고 하는 수익형이 있고요. 차익, 시세 차익을 좀 노려보시는 바로 이 차익형이라는 부분이 좀 있는데 자, 우리 이 사례자분 같은 경우에는 차익형보다는 이제 수익형 쪽 임대 수익을 창출하시는 분이다 보니까 자, 이 부분에 대한 얘기를 조금 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자, 우리가 보통 투자 기간을 이제 어떻게 보느냐. 이 현금 흐름이요. 아시겠지만 천년만년 일어나는 부분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투자 기간의 변화는 첫 번째가 바로 입지 변환입니다. 자, 주변에 어떻게 바뀌느냐. 이것도 중요한데 제가 말하는 입지 변화는 그게 아니고요. 자, 여기서 임대 수익이 나오기 때문에 임대 수익이 나오는 인구. 결국은 임대 수요라고 하는 부분, 바로 인구가 어떻게 바뀔 것이냐. 자, 그러면 현재 바뀌는 걸 모른다 하더라도 향후 2년 뒤, 3년 뒤에 인구가 빠질 거냐, 더 들어올 거냐라는 거 반드시 체크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투자 기간의 항상 요인은 이 건물입니다. 아시겠지만 우리가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이 자, 오피스텔 갖고 있는데 오피스텔이 보니까 내가 갖고 있는 게 벌써 10년이 지났어. 그러면 옆에 지금 바로 새로 신축한 새 오피스텔 같은 경우에는 바로 이 임대 수요가 어디로 임대를 하냐면 10년 된 오피스텔로 가는 게 아니라
새로 신축한 바로 이 오피스텔로 가다 보니까 결국은 임대 수요가 건물 연수 쪽으로 결국은 새 경쟁력 있는 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투자 기간 계속 끌고 갈 수가 없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는 결국은 이러한 요인으로 인하다 보니까 임대 수요, 공실 여부 이게 결국 수익률하고 가장 밀접한 관계가 되는데 자, 이 두 가지를 어떻게든지 잡으려고 하면 무조건 매번 리모델링하고 매번 새 거로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고 가장 또 요즘 포인트 되는 거 정부 정책. 결국은 내가 수익 창출하는데 정부에서 가만 놔두질 않아요. 여러 가지 정책 규제, 세금 이거 무시 못하고 그냥 옛날에는 솔직히 나 조금 뭐 돈 좀 번다 하더라도 정부에서 특히 간섭을 안 했는데 요즘은요. 임대소득 자, 요번 연도 기준 2천만 원 미만 임대소득 하시는 분들 아시지만 전부 임대소득 신고하라고 이제 결정이 났습니다. 원래 이게 지난해 같은 경우에는요. 2천만 원 이상 그러면서도 임대 사업자를 등록한 사람만 전제로 했는데 자, 지금은요. 조그만 원룸에서 단 뭐 한 10만 원 받아도 이제는 다 세금 신고해서 세금 내고가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이 점점점 줄어드는 게 아니라 더 강화가 되기 때문에 과연 수익형 부동산을 계속 보유하시면서 천년만년 그래 나는 현금으로는 많아? 아니다 이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저희가 항상 얘기하는 순환. 자, 그러면 언제 내가 오피스텔이든 상가든 상업용에 갖고 있는 분들 언제 순환할 것이냐. 자, 이 부분이 가장 포인트가 될 거라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데 자, 우리가 가장 또 하나 놓고 보셔야 되는 게 바로 가격 변수거든요. 자, 제가 조금 우리가 경제 이론을 조금 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거 설명 들으면 조금 머리가 복잡해서 이거 어려운 거 아니냐? 아닙니다. 제가 좀 쉽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제가 항상 경제 이론 중에 수요와 공급에 대한 얘기를 꼭 드리는데 자, 이거 아주 쉽게 설명을 드리면 감소냐 증가냐에 따라서 자, 이게 뭐냐? 가격은요. 살려는 사람이 없어. 감소가 되면 가격은 떨어져요. 반대로 살려는 사람이 많아지면 가격은 무조건 상승합니다. 자, 근데 이게 공급 측면에서 보면 이게 요즘 정부에 요번에 5월 6일 날 공급 대책 발표를 했습니다만 바로 이 공급 측면으로 또 살펴보면 자, 공급하는 게 줄어들어. 공급을 안 해. 그러면 가격은 상승을 해요. 반대로 공급이 정부에서 지금도 공급 대책 냈지만 이런 공급이 점점점 많아져. 그러면 가격은 떨어져. 자, 이게 원리가 딸랑 하나만 놓고 보는 게 아니라 두 가지 변수를 수요와 공급의 변수를 항상 놓고 같이 보면 결국은 수요가 많을 때 공급은 적을 때 가격이 상승한다. 그러면 여러분들 같은 경우에는 투자하실 때 수요와 공급의 원칙만 제대로만 이해하시면 부동산으로 돈 버는 거 아주 쉽습니다. 이 원칙만 놓고 보면 자, 그러다 보니까 정부 정책 그래서 제가 항상 정부 정책 중요하다는 얘기가 정부가 공급을 어떻게 해줄 거고 여기에 일반적으로 투자하시는 분이 우리가 보통 실수요자라고 하는데 제가 얘기하는 투자 쪽에서는 실수요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바로 투자 수요. 이 투자 수요를 다른 말로 하면요. 이걸 가수요라고 하거든요. 자, 그런데 이 가수요자가 몰리면 가격이 올라갑니다. 이거를 정부에서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느냐? 이거를 투자가 아니라 투기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투기 지역 뭐 이렇게 지역 설정도 이렇게 가는데 자, 이 투자 수익률은요. 임대 수요나 가격 상승 공실률에 따라서 차이가 많아지는데 자, 이게 아시겠지만 수요자가 상승을 하면 상식적으로 수익 높아지고요. 가수요자, 내가 살게 하는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면 수익률은 가격은 떨어지게 돼 있다는 거죠. 자, 반대로 이 공급 물량 안에서도 정부가 주는 공급, 정부가 이거 새로 지을게 뭐 30만 가구, 50만 가구 그 공급만 따지는 게 아니라 실제 매도 나오는 물량 가지고도요. 자, 매도 물량, 나 팔 거야. 그러면 강남의 아파트 다 일제히 매도 들어가잖아요. 이거 가격 당연한 얘기지만 가격이 상승하겠습니까? 이거 떨어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반대로 파는 물건을 안 내놓고
계속 잡고 있어. 공급량이 당연히 매도 물량이 적으면 어떻게? 가격은 상승하게 돼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솔루션 어떤? 자, 제가 지금 이론적인 얘기를 조금 더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자, 그러면 바로 이 투자 순환 갈아타기 하셔야 된다는 거 이제 상식적으로 아시죠? 자, 이게 5년 내에 갈아탈 거냐, 7년 내에 갈아탈 거냐, 10년 내에 갈아탈 거냐는 이게 상품별로 좀 차이는 있지만 제 얘기는 반드시 갈아타기 순환을 하시라는 얘기를 꼭 드리는 거고, 자, 두 번째, 자, 요즘은요 여러 가지 세금이라 규제 때문에 여러 개를 복합적으로 많이 필요 없습니다. 가능하시면 똘똘한 거 하나, 그러면서도 복합 수익형으로 나오는 거. 자, 이러면 임대 수익뿐만 아니라 시세 차익도 같이 보는. 그러면 과거 기준으로 보면 아파트를 사신다 그러면 아파트도 어디? 똘똘한 거 하나면 어디로 가야 되겠습니까? 서울에서 가장 가격 상승이 높은 쪽으로 가라는 거고요. 근데 가능하면 아파트는 복합 수익형이 아니기 때문에 지금도 이런 부분으로 가시기보다는 좀 더 임대 수익과 시세 차익을 보는 바로 복합 수익형 쪽으로 갈아타시라는 얘기를 드리고, 자, 마지막 결국은 이제 투자 운영 쪽인데, 자, 우리가 주택이 없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굳이 내 주택 하나 갖고 있으면서 또 투자해서 주택 가는 거 아니다 이거죠. 거주도 같이 하시면서 임대도 같이 하고, 그러면 이거 아까 처음에 우리 다른 사례자분 설명드렸듯이 1주택으로 운영하시면서 임대소득 별개로 가는 바로 이런 조건으로 좀 가시는, 그래서 운영도 여러 개로 해서 세금 중복하실 필요 없다 이런 얘기 드리는 거니까 우리 이 부분 가장 환금성, 안전성, 변동성, 자, 요즘 우리가 추구하는 바로 전략이 이겁니다. 이 세 가지 포인트를 잊지 않으신다 그러면 이런 전략을 가지고 투자 순환주기 찾으시고 투자 물건 검토하시면 좋겠다라고 제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동산이 움직이지는 않지만 아무래도 이 투자와 트렌드는 좀 변화하기 마련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에 방한 대응책이 좀 필요할 텐데요. 이럴 때 저희를 좀 찾아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전화 상담과 또 오프라인 상담 준비되어 있거든요. 신청 방법 안내해 드릴게요. 네, 1:1 무료 상담 안내로 진행이 되고요. 무엇이든 부동산과 관련해서 여쭤보시면 됩니다. 장소와 시간은요, 예약 시에 안내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화면을 통해 나가는 번호로 전화 예약 후에 참석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는 마지막 솔루션 픽만 남았습니다. 바로 만나보시죠. 네, 인천 지역에서 다양한 유형의 부동산으로 임대 사업을 하고 계시는 투자자분이었습니다. 솔루션픽을 통해서 바로 지역과 부동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입니다. 이 부평역 주변으로는 대형 백화점, 마트, 병원, 쇼핑시설 등 생활 인프라가 아주 우수하게 형성돼 있어서 인구가 유입되는 곳인데요. 게다가 용도 상향 지역에 따른 집가 상승이 예상되고 주변 대형 상권이 형성돼 있어서 임대 수익 창출 또한 아주 강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최근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핫한 교통 호재죠. 바로 GTX 비노선 신설에 따른 기대감이 높고 부평 미군기지에 반환 절차가 진행되면서 앞으로 더 개발이 기대되는 지역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관련 부동산 정보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사연자분에게 필요한 주택 유형은 통건물입니다. 위치는 지하철 경인선 1호선과 인천 2호선 그리고 부평역에서 도보 2분 거리의 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임대를 위한 주택뿐 아니라 주인 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방까지 마련되어 있어서 아주 강점이 많고요. 현재 시세는 약 19억에서 20억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인천광역시 부평구 부평동의 통건물, 보다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의 분석을 통해서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마지막으로 만나보실 지역은요, 인천입니다. 그중에서도 부평인데요. 사실 부평은 좀 인천에서 핫한 상권으로 꼽히는 지역이 아닐까 싶거든요. 입지 한번 분석해 볼게요. 예, 부평동 통건물인데요. 입지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지하철 1호선 또 인천 1호선 부평역에서 도보 1분 거리 초역세권에 위치해 있습니다. 또 향후에는 GTX 비노선 개통까지 GTX 비노선 부평역까지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트리플 역세권으로서의 어떤 교통 여건이 상당히 좋은 곳에 위치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부평역 가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대형 상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 주변에 백화점이나 마트, 시네마, 병원 등 생활에 필요한 온갖 생활 인프라가 아주 잘 갖춰진 지역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뿐만 아니라 부평공원이나 희망공원 등 다양한 공원과 녹지 시설까지도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쾌적한 주거 환경으로 되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본 입지가 가진 그 입지적 장점을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무엇보다도 이 지역이 대규모 상업 지역하고 인접해 있다 보니까 용도 지역 상향에 따른 그 집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그 GTX 교통 호재에 따른 지역 가치 상승 역시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주변의 대형 그 상권에 따른 상업 종사자 및 또 직장인 수요가 아주 많은 지역이기 때문에 향후에 이 지역에 임대 사업을 하기에 아주 유리한 그런 입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부평역 인근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좀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그리고 여기 굉장히 좀 많은 것 같아요. 경인선 1호선과 인천 2호선, 거기에 GTX B노선까지 개통이 되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을 바라본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GTX가 요즘 핫합니다. 이야기가 안 나오는 곳이 없어요. 그래서 맞습니다. 호재 중에 하나잖아요. 이외에도 다른 호재들도 있을 것 같아요. 좀 이야기 나눠볼까요? 예. GTX B노선에 대해서는 앞서도 많이 말씀을 해주셨기 때문에 뭐 GTX 그 자체로 A노선, B노선, C노선 그 어느 노선이든 간에 주변 부동산 시장이 다 들썩거릴 정도로 그런 대형 호재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두 번째로는 부평 그 미군기지 반환에 대해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약 80년 만에 반환되는 그 부평 미군기지 캠프 마켓 여의도의 약 절반 정도의 그 면적이라고 하는데요. 약 36만 평 정도의 규모입니다. 이 지역을 그 공원과 또 문화공간, 예술공간 등으로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 자체가 점점 더 그 문화공간으로서의 어떤 쾌적성과 그 개발의 미래 가치가 좋은 그런 지역이라고 그런 개발 호재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또 마지막으로는 이 지역이 가진 장점 중에 하나가 인천 지역은 타 지역에 비해서 다른 수도권 지역에 비해서 꾸준히 인구가 증가되는 지역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이 부평이나 인천 지역 같은 경우에는 평균 41.7세 정도로 젊은 층의 인구 밀도가 굉장히 높은 지역이고 그로 인해서 이 지역에서 임대 사업을 하기에 아주 적합한 그런 장점을 갖고 있는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저희가 흔히들 아는 수도권이 좀 여러 군데 있어요. 그중에서도 이 부평은요, 꾸준하게 인구 유입이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다라고 좀 설명을 해주셨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TV를 시청하고 계신 분들께서 그렇다면 투자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시세가 어떻게 되느냐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예, 좀 구체적인 물건의 소개를 말씀드리겠는데요. 본 물건은 9층 규모로 되어 있고요. 원룸 21실에 주인세대까지 따로 있는 그런 통건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매매 금액은 19억에서 20억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보증금 3억 7,100만 원에 월세 790만 원으로 임차가 맞춰진 상태이고요. 대출이 1억 5천만 원이 가능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출과 보증금을 활용하신다면은 약 13억 8천에서 14억 8천 이 정도의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는 그런 부평동에 있는 통건물이라고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마지막 지역까지 좀 분석 맞춰봤습니다. 저희 오늘 총 3개의 사연 만나보고 3개의 솔루션 지역까지 모두 만나보셨습니다. 보시다가 좀 궁금하신 점이 분명히 좀 생기실 텐데요. 이럴 때는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전화 주시기 바랄게요. 02-3153-2594번 활짝 열려 있으니까요. 많은 연락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 오늘도 역시 두 분과 함께 아주 힘차게 달려왔습니다. 도움 말씀 주신 두 분 고맙습니다. 저희 살펴본 지역 다시 한번 만나볼게요.
저희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테크 매거진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방송 끝난 이후에도 상담 전화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